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럭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부자가 되실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내용을 함께 하면서 돈의 흐름이 좋아지고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디뎌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스스로 오게 하는 36번의 부자 수업과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대장, 도무지 저금이 불지 않아요. 어떡하면 좋아요? 뭐? 시작부터 이런 사소한 질문이라니. 그만두는 게 어때? 폼이 안 나잖아, 폼이. 꿈이 없어. 희망도 없고. 싫어요. 빨리 저금 불리는 방법이나 알려주세요. 그럼 먼저 저금이라는 개념을 다시 세워볼까? 혹시 돈을 모아서 소유하는 행위를 저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 그게 정답 아니에요? 모은다는 뜻의 저에다 돈, 금을 보태면 저금이니까. 아니야. 완전 틀렸어. 돈의 의지를 무시하고 그냥 모은다니. 당신, 자기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잘 들어봐. 인간에게 의지가 있다면 돈에도 의지가 있는 거야. 가고 싶은 곳에는 가고 가기 싫은 곳에는 가지 않아. 이를테면 디즈니랜드에 갈 때 길이 막힌다면 고속도로나 국도 가운데 어느 쪽을 택할 거야? 그야 당연히 덜 막히는 쪽으로 가죠. 빙고. 그렇다면 당신 쪽으로 돈님이 흘러 들어오게 하고 싶다면 먼저 당신 앞에 놓은 길을 잘 흐르게 해야 하지 않을까? 잘 흐르게 해야 한다? 주위에 담을 쌓아서 흐름을 막으려는 사람에게 돈은 가지 않아. 검문 하는 도로 쪽으로 차를 타고 가고 싶을까? 검문 안 하는 도로 쪽이 차가 잘 흘러가는데도? 그렇네요. 사람을 잡아두는 곳이라면 흐름이 좋지 않을 테니까요. 바로 그거야. 부자란 자기 앞으로 오는 차를 검문하지 않는 사람이로군요. 그래, 바로 그 말이야. 애당초 흐름이란 나가고 들어오는 운동이잖아. 그럼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들어오기 전에 먼저 나가게 하면 자연스럽게 흐름이 일어나겠네요. 빙고. 당신 쪽으로 많은 돈이 들어오게 하려면 먼저 당신 쪽에서 돈을 잘 흘려보낼 필요가 있어. 돈을 먼저 내보내는 거지. 당신 쪽이 먼저 돈을 내보내면 흐름이 매끄러워져서 더 많은 돈이 당신 쪽으로 흘러 들어올 테니까. 그래서 이번 주 부자 코칭. 10,000원을 기부해보자. 에? 10,000원을 기부해요? 싫어요, 절대로. 왜 싫어? 아깝잖아요. 그럼 얼마면 기부할 수 있어? 늘 1,000원 정도 기부해요. 복을 주세요 하고. 1,000원이라면 간단히 기부할 수 있다는 거네? 그쵸, 간단히. 1,000원은 없어도 그만이니까요. 왜 없어도 그만이지? 그 정도는 금방 채울 수 있잖아요. 봐, 스스로 그렇게 말하잖아. 1,000원을 간단히 내놓는 건 그 돈을 간단히 지갑에 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간단히 내놓는 것은 간단히 채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야. 호흡도 마찬가지지. 숨을 내쉬는 건 바로 숨을 들이마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잖아. 그야 당연하죠. 당연해?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탱크 안에 산소가 거의 없어지고 말았어. 이런 상황에서 편하게 숨을 내쉴 수 있을까?
편하게 내실 수 없겠죠. 아, 그렇구나. 간단히 내시는 건 손쉽게 다시 들어온다는 걸 믿기 때문이네요. 그렇지. 그렇다면 대답은 간단해. 먼저 10,000원을 기부해봐. 그리고 믿는 거야. 반드시 10,000원은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행운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10,000원을 기부해보자고. 아마도 더 큰 흐름으로 당신에게 돌아올 거야. 그것이 흐름의 법칙이니까. 10,000원을 기부하고 감사합니다 라고 중얼거려 보세요. 더 큰 돈의 흐름이 나에게로 올 것입니다. 대장, 태어날 때부터 먹는 걸 좋아했는데 돈이 없어요. 부자가 되면 캐비어를 트러플 위에 뿌리고 푸아그라에 돌돌 말아먹고 싶어요. 부자의 3대 진미라는 그거. 진짜로 부자들이 좋아할까? 난 오키나와 출신이지만 바다포도라는 해초를 먹어본 적이 없는데 관광객들은 오키나와는 바다포도라고 하잖아. 어쩌다 그런 말이 나오게 되었을까? 마찬가지로 부자도 푸아그라 같은 거 먹지 않는 게 아닐까? 아니에요. TV에서 봤어요. 어떤 부자인 K자매는 매일 트러플을 먹더라고요. 잉? 그 K자매 식사 장면이 매일 TV에 나와? 아니요. 매일은 안 나와요. 매일 프로그램에서 대저택을 방문할 때만 나와요. 그럼 그렇지. 어떻게 매일 트러플을 먹는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어. 그 부잣집을 매일 보는 건 아니잖아.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상은 우리 상상 속에만 있는 걸 거야. 그렇지만 먹고 싶은 걸 어떻게 해요. 트러플 푸아그라 마리에 캐비어를 뿌려서. 그럼 여기서 이번 부자 코칭. 밥에다 간장하고 버터를 비벼 먹어. 네? 전 트러플이 먹고 싶다고요. 밥에다 간장을 비빈 건 어제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부자가 될 거지? 그럼요. 반드시 그렇게 될 거지? 반드시 꼭 그렇게 될 거라니까요. 이번 코칭은 말이야. 부자가 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해두자라는 의도에서 내린 거야. 부자가 밥에다 간장을 비벼 먹을까? 웬만해선 절대로 안 먹죠. 그렇겠지? 당신은 부자가 되면 매일 트러플을 먹어야 하니까. 그건 다시 말해, 당신 마음 깊은 곳에 난 아직 부자가 될 수 없어 라는 생각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또 무슨 말이세요? 전 진심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요. 입으로만 이탈리아 가보는 게 꿈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그날 저녁 파스타를 먹을 거야.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져 실제로 눈앞에 비행기 티켓이 놓여 있어. 그러면 내일은 이탈리아에 가니까 일본에 있는 동안은 일식을 먹을 테지.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는 말이네요. 진짜로 가는 사람은 파스타를 먹을 리 없다는. 그래, 그와 똑같은 걸 당신한테 얘기한 거야. 당신은 스스로 부자가 될 거라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믿지 않아. 그러니까 트러플을 먹고 싶다고 하고 간장밥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거지. 내일 반드시 부자가 된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를테면 갑자기 빌 게이츠랑 내일 결혼해서 부자 생활을 시작할 거라면 과연 트러플을 먹고 싶어 할까? 밥에 간장 아닐까? 그야 밥에 간장이죠. 거봐, 상상력이 부족해. 결의도 부족하고 말만으로는 현실을 바꿀 수 없어. 입으로만 믿어서는 안 돼. 이미 그리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행동해야 해.
억지로 그리 생각하는 것하고는 달라. 이미 그렇게 되리란 걸 아는 상태.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억지로 그리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가 되리란 걸 아는 것처럼 행동하라. 마음 깊은 곳에서는 부자가 될 리 없다고 생각하니까 트러플 같은 걸 먹고 싶다고 한 거로군요. 그렇고 말고. 당신은 부자가 될 거지? 반드시 꼭 그렇게 될 거야. 그것을 생생하게 믿을 때 당신은 지금과는 다른 행동을 할 거야. 가난할 때 할 수 있는 걸 해두자. 난 곧 부자가 될 테니까. 그리고 당신은 곧 부자가 될 거야. 이탈리아에 가기 전 나리타 공항에서 파스타를 먹지 않듯 당신은 간장에 밥을 비벼 먹고 싶어질 터. 그렇게 간장에 밥을 비벼 먹을 때 이제 이것도 더는 먹을 수 없을 테지 하고 한숨을 내쉴 정도로 부자가 된 미래를 강렬하게 믿는 그대이기를 바래. 간절히 원하면 현실이 된다.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빌어도 전 부자가 안 되던데요. 그 말대로 모든 것은 당신이 그리 생각했으니까 지금 눈앞에 하나의 현실로 나타난 거야. 눈앞에 하얀 벽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하얀 벽이 있으리라고 원했기 때문이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건 당신이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는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만나는 사람, 바라보는 대상, 일어나는 일, 이 모든 현실이 당신의 바람 그대로 나타나는 거야. 이건 양자역학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고. 그럼 왜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제 생각은 눈앞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생각한 것이 눈앞에 나타나는 거야.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했지? 그럼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현실이 눈앞에 나타나는 건 당연하지. 부자가 되고 싶어라는 현실이 뭐냐면 지금 부자가 아닌 현실이라는 거지. 봐, 현실은 당신이 생각한 대로 가난뱅이잖아?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구나. 되고 싶다라는 현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난 부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부자라는 현실이 나타나니까. 그렇지.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눈앞에 부자가 되고 싶다. 즉, 가난뱅이가 나타나. 그러니까 대답은 간단해. 나는 부자다라고 생각하면 부자인 내가 현실에서 그 증거를 보여주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전 부자가 아니니까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 제가 나는 부자다라는 생각을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네요. 이제야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군.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눈앞의 현실에서 무엇이 나타날까? 그건 당연히 부자가 아닌 내가 나타나겠죠? 근데 그건 무리예요. 실제로 부자가 아니니까요. 억지로 어떤 생각을 하라는 건가요? 자신이 부자라고 착각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기억해. 애당초 모든 것은 착각이야. 당신은 스스로 가난뱅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프리카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비한다면 엄청난 부자일 거야. 하루에 3번이나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배고픈 아이 입장에서 보자면 난 가난해 라고 말하는 당신이란 존재가 뭔가를 착각하는 아주머니로 보일 테지. 여기서 왜 아주머니가 나와요? 그렇지만 착각은 착각이네요. 그래서 이번 부자 코칭, 내가 부자인 36가지 이유라는 책을 만들어 보자. 우선 노트를 사.
그런 다음 첫 페이지에 그 제목을 적고 그 다음 페이지부터 하나씩 그 이유를 적어 나가는 거야. 내가 부자인 이유. 하나, 이번 달도 월세를 냈다. 라든지 등등. 이 부자 노트를 계속 적어 나가다 보면 나는 부자구나 라는 착각이 일어나. 근데 착각만 계속할 뿐이라면 그건 그냥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 아닐까요? 모든 것은 착각이라니까 그러네. 자신을 가난하다고 착각하는 것도, 보통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도, 부자라고 착각하는 것도 모두 당신 자유야. 그럴 거면 난 부자다라고 착각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면 난 부자다라고 착각하고 싶네요. 그럼 착각을 더 추진하기 위해 증거 노트를 만들어 보자고. 내가 부자인 36가지 이유라는 책을 만들어. 적어 나가는 사이에 착각이 더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그러면 난 부자일지도 몰라 라고 진짜로 믿기 시작해. 거기서부터 현실의 역전극이 시작되지. 당신이 그렇게 믿었기에 현실에서도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어. 그러는 사이 나는 가난하다라는 증거는 점점 찾기 힘들어지지. 근데 왜 하필 36가지 이유일까요? 당신에게 매달 3번의 행운이 있고 그것이 1년 12달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당신, 목소리가 진동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럼 세계에 영향을 미치려면 큰 목소리가 좋을까, 작은 목소리가 좋을까? 큰 게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안마기의 진동도 세게 해야 좋잖아요. 그렇다는 건 머릿속으로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100번 생각하는 것보다 입으로 나는 부자다 라고 한번 소리를 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부자 코칭, 부자라서 다행이야를 입버릇으로 삼는다. 네? 말도 안 돼. 부자라서 다행이라뇨. 내가 마트 같은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옆집 아주머니가 비웃어요. 웃을 테면 웃으라지 뭐. 그렇지만 반드시 언젠가 당신은 그 사람을 향해 웃어줄 수 있는 위치에 설 거야. 바로 부자가 될 테니까.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거짓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거짓말? 뭐가 거짓말이지? 오늘 아침도 된장국 하나에 밥을 먹었다고요. 부자가 아니라니까. 내가 말했듯이 당신은 부자야. 아침에 일어나서 된장국으로 밥을 말아 먹으면서 부자라서 다행이야 라고 중얼거리는 당신. 이건 아프리카에서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사실이야. 당신은 부자니까 된장국에 밥을 먹을 수 있어. 나아가 콩나물 시루 같은 10,000원 전철을 타면서 부자라서 다행이야 라고 중얼거릴 것. 이것도 거짓말일까? 500년 전 백성의 눈에는 호화로운 지하철을 타고 가는 당신이 최고 부자로 보일 거야. 누가 거짓말과 진실 사이에 선을 그을 수 있을까? 그건 늘 당신 자신이야. 그야 옛날 사람에게는 10,000원 전철을 타고 가는 내가 부자로 보일 테지만 운전사 달린 롤스로이스 타는 사람 눈으로 보면 가난뱅이잖아요. 그런데 왜 당신은 롤스로이스 관점에서 10,000원 전철을 바라보는 거야? 당신이 제멋대로 정했을 뿐이야. 롤스로이스로 바라보면 난 가난뱅이라고. 그걸 누가 정했을까? 당신 스스로 정한 거야.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두 당신이 멋대로 정한 거라고. 남의 눈도 당신이 선택한 남이 바라보는 관점이지. 누군가를 끌어들여 나를 가난하다고 정하는 것도, 다른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를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나 하기 나름이라는 거네요. 알겠어요. 좀 부끄럽지만, 와, 부자라서 다행이야 라고 중얼거리도록 할게요. 이 코칭은 나의 가장 효과가 뛰어난 비책이야. 그러니까 입버릇이 되도록 늘 중얼거려봐. 기억하세요. 입버릇은 상상보다 더 빨리 세계를 바꿉니다. 뇌파보다 목소리인 음파 진동수가 더 커서 세계에 더 강한 영향을 주니까요. 무엇보다 와, 부자라서 정말 다행이야 라는 말이 입버릇이 되면 자기 안에서 거짓말과 진실의 선이 변하니까 본인 스스로 진짜 부자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확신이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던져줄 것이고 어느새 당신은 진짜 부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사토 미스로 저자의 36번의 부자 수업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책을 처음 읽고 되게 많은 걸 느꼈어요. 내가 무의식 속에 이렇게 가난한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가난할 수밖에 없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있었구나. 돈에 대해 많이 얽매여 있었구나를 깨닫고 이런 무의식적인 가난한 생각과 관점을 바꿔주었던 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주인공들이 티키타카하는 케미도 좋고 그래서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하며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상적인 돈에 대한 고민을 하나씩 풀어나가며 부자하는 법이 담겨 있습니다. 마음 공부로 가난하며 돈에 관한 생각을 바꾸고 부자가 되고 싶은 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